자, 공대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프런에 강의 너무 싸게 올라와 있어서 필요 없는 강의지만 쉬운 코드님인 거 보고 다 샀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볼게요. 믿고 듣는 쉬운 코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공대생님 진심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사실 당장 볼 필요도 없는 강의였지만 다 샀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제가 인프런에 이렇게 강의를 하나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만 올렸어요. 하나만 올리고 데이터베이스 개론과 관련돼서 무료로 이렇게 하나만 올렸었는데 지금 공대생님 말씀은 싸게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다 샀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남기고 그런데 저는 이제 무료로 올린 거 이거 하나 있는데 그거 샀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달린 댓글이 이제 다른 사람 거였는데 잘못 아신 거예요. 제 건 줄 알고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본의 아니게 뭔가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공대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저에게 전혀 뭐 어떤 그런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공대생님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응원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나중에 제가 유료 영상을 올리더라도 공대생님께만큼은 무료로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뭐 웃으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죠. 사실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아무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좋은 에피소드 약간 뭔가 화이팅! 다음 질문입니다. 유유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개발 장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히히히히. 궁금해요. 선생님의 장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유예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어떤 장비에 대한 욕심이나 혹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개발 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맥북 있고 모니터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일단은 개발 장비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부탁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그냥 바로 답글로 저는 개발 장비가 없어서 이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댓글을 남겼냐면 개발 장비 이렇게 하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남겼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개발 장비 이렇게 댓글을 남겼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나 개발 장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하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유예 선생님께서 아싸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발 장비가 없어요. 소개할 만한 개발 장비가 없는데 아싸라고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살까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지는 못했어요. 사지는 못하고 대신에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제가 돈이 많다면 그래서 마음껏 플렉스 할 수 있다면 사고 싶은 장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탠딩 데스크입니다. 이 스탠딩 데스크는 제가 첫 직장에서 써봤어요. 회사에 있었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이제 점심 먹고 졸릴 때 이때 스탠딩 데스크로 딱 올려가지고 일어서서 개발을 하면은 약간 뭔가 잠도 깨고 그리고 이 스탠딩 데스크가 쫙 올라갈 때 어릴 때 봤던 만화에서 로버트가 변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쫙 올라가면서 저도 같이 이제 동시에 쫙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약간 변신하면서 뭐든지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개발력이 막 향상돼가지고 미친 듯한 코딩을 미칠 듯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스탠딩 데스크 진짜 좋다 그때 느껴서 나중에 되면은 꼭 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뭘 사고 싶냐면 바로 이겁니다. 허먼 밀러 체어예요. 이것도 첫 번째 직장에서 써봤던 건데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정말 편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있어가지고 가끔 허리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자에 앉아서 개발한 이후로는 제가 첫 직장에서 4년 반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허리 아프다고 느껴봤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 동안에는. 그래서 이거 진짜 좋다. 나중에 나도 꼭 사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있었는데 가격을 찾아보니까 이게 100만원, 20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는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잘 되면은 플렉스하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의자가 마치 구름 위에 앉아서 개발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써보니까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사게 되면 그때는 인증샷을, 인증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은 거는 이 모니터 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뭐 스탠딩 데스크나 허머밀러 체어에 비하면은 싸죠. 어쨌든 얘가 있으면은 모니터 위치 조정도 좀 더 쉽고 뭔가 깔끔하게 모니터를 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싶은 아이템, 개발 장비들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나중에 사게 되면 꼭 인증 영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황성준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백엔드가 신경 써야 하는 보안 관련 영상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있다면 제가 못 본 것이니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백발백중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백발백중 시리즈 안에는 백엔드 개발에 필요한 자주 쓰이는 보안 관련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SL이라든지 대칭키, 비대칭키 할 때 그 키, 그리고 CORS 혹은 OOS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 위주로 백엔드 개발할 때 만나게 되는 보안과 관련된 개념들을 나중에는 설명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약간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반부로 밀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4월, 5월, 6월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스키코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강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조와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도 향후 계획에 있으시다면 언제쯤 업로드가 될 예정이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컴퓨터 구조와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다루어도 CPU 캐시 정도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DB 구조 끝났고 비트리 다룬 뒤에 네트워크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도 백엔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쯤 업로드 예정일 거냐? 아마도 1월 말,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개발자는 40대 이후로 치킨집이라는 말이 도는 걸까요? 유유유유. 사실 이거는 40대 이후로 치킨집은 제가 20대 때도 들었던 말이에요. 20대 후반쯤, 중후반쯤에도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40대 되면은 개발자는 이제 은퇴하고 치킨집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내가 막 개발하다가 개발이 풀리지 않으면은 회사 근처 치킨집 가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30대에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 그때도 이미 40대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어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밈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의지만 있고 또 실력만 있으면 40대 이후로도, 그리고 또 50대 이후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이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점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곳들이 많아지잖아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고 여러 곳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이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처리하는 이 백엔드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그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40대 이후로도 50대 이후로도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질문 주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듣다가 아우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음 질문을 받은 거기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는 게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재밌는 부분들도 많았고 또 묵직한 질문들도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 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도 쉬운 코드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작년 2022년을 회고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쉬운 코드가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것을 정리한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 함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쉬운 코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영상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온 2022년 한 해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